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9시 뉴스의 새로운 앵커입니다. 엄경철 기자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박수! 엄경철. 다음 댓글은 제가 읽어볼게요. 요 내용들이 제일 많았어요. 윤카카님께서 기기적 중립을 지향하고 어떤 사람이나 사안을 다룰 때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게 다뤄주세요. 어느 편에 서라는 게 아닙니다. 공영방송으로서 국가와 국민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언론이 되길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댓글에 가장 많이 달았던 얘기가 하나밖에 소개 안 했지만은 아직도 사람들은 KBS 하면 기계적 중립을 말한다고 생각을 제일 많이 하세요. 과거에 KBS가 견지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정파성 시비에 벗어나기 위해서 네. 보도의 최소화로 가버린 거죠. 그게 이제 공영방송의 최소주의라고 이야기되는 맹점이죠. 뭐 다른 자리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보도의 가치 지향성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널리즘의 가치 지향성은 가령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어요. 자유, 평등, 인권, 행복 추구권 등등등의 가치 지향성을 명확히 가지면 가치 중립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우리가 여야의 정파성이라는 것에 의해서 갇혀 있어서 기계적 중립주의로 쪼그라든 이제 보도를 한 거고요. 벗어나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려면 잣대가 명확하면 되죠. 저는 지향성이 헌법이라고 봐요. 가령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헌법 가치의 유린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일어섰고 그 보도를 명확하게 가치 지향적으로 해도 누구도 편파 지적을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헌법적 가치 지향성이 우리의 바이블이라고 봐요. 기자의 바이블이고 저널리즘의 바이블은 헌법이다. 그리고 뭐 약자에 대한 공감, 강자에 대한 견제 이건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야 되는데 가치는 저는 헌법이라고 봅니다. 헌법을 가끔 봅니다. 읽어봐요 그냥. 우리 헌법이 뭘 명시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내가 뭘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거든요. 비빌 언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은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다. 적어도 여기에 근거하면 저도 완전 틀린 판단은 안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갈등이 있는 쪽에서는 그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본인들이 유리하거나 혹은 배척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앵커 같은 경우는 KBS 뉴스에 어찌됐든 얼굴이 되는 건데 그런 비판들을 좀 어떻게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 여론이 훨씬 많습니다. 네. 부정적 여론이 훨씬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나 난민은 우리 헌법적 가치에 빗대서 보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넓혀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 역사도 그래봤고요. 우리가 난민이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네. 난민이었고 러시아로 중국으로 멕시코로 뭐 다 난민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보편적 가치에서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난민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난민과 관련된 다양한 뉴스들이나 정서가 있고 네. 가짜 뉴스도 있고요. 이 부분은 용기를 갖고 전 돌파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가령 난민과 관련된 찬반 집회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와 관련해서 양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비판받겠죠. 그렇지만 남을 뉴스가 됩니다. 시간을 견디는 뉴스가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비판받더라도 그 뉴스를 하고 나서 회자가 되거든요. 요즘은 역사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살아남는 어떤 보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욕을 먹겠죠. 근데 10년 뒤에 봐보십시오. 20년 뒤에 봐보세요. 성소수자 보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대단히 부정적이지만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가 개방적으로 변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시간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기를 내다가 잘릴 수도 있겠죠, 제가 앵커로? 아니 뭐 그럴 수 있겠죠.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아니요. 안 되면 일로 오시라고. 아, 이러고 안 돼, 나야 돼. 역시 저기 JTBC는 이제 앵커 브리핑을 하잖아요. 이제 앵커 브리핑 형식이 아니더라도 클로징을 가끔씩 할 생각이에요. 클로징은 가령 이제 이런 겁니다.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들에게 불편할 수 있는 누구에게는 뭐 그런 클로징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멘트는 작가가 쓰는 건가요? 아니면 선배가 직접 쓰시는 건가요? 야, 영업 비밀 그렇게 까지 마. 알고 아니 왜 앵커 멘트는 기자가 쓰잖아요. 적어도 제 클로징인데 제가 쓰죠. 제 고민이고요. 제 그렇습니다. 고민이고요. 앞으로 엄경철 앵커께서 하는 모든 클로징은 본인이 고민으로 그렇습니다. 본인의 손으로 쓰신다는 거. 만약 인용하면 밝히죠. 밝혀야죠. 헌법에 그렇게 써 있나요?
한 방 먹은 걸로. 자, 우리 홍성 기자 다음 댓글. 죄송한데 저는 근데 그 아까 근데 우리가 왜 기계적 중립에 경매였느냐를 여러 가지 이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8년 차니까 그래도 있어 보니까 이 회사에는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통일 문제, 노동 문제, 경제 문제, 어려운 문제일수록 전문가가 없어. 특히 정치도 그래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대세에 따라가는 보도만 해요 기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사실 그것도 큰 이유긴 해요. 그러니까 대세가 이런 방향이야.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통신이 막 이줄 써. 맞아. 비슷하게 간다고요. 내가 욕먹을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치. 내가 틀릴 일은 없을 테니까 이 정도 가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더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조직에는 정말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에 전문가가 없고 그래서 자신 있게 이 방향이 맞다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헌법에 의존할 수 있겠지만 세세한 이슈, 특히 헌법과 헌법 가치가 충돌하는 이슈도 있잖아요. 뭐 자유와 헌법과 평등이 가치가. 충돌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결국은 전문가의 견해도 필요한데 아무도 우리 회사엔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의 방향의 가치 지향성을 가지고 보도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뭐 편집 회의에서든 또는 부장과의 데스크 회의에서든 말을 못 하고 그래서 결국 애매모호한 기기적 중립 보도로 수렴한 동의합니다.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실력의 문제네요, 저도 이거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실력의 문제죠. 근데 이제 그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과거에 10년 전에는 노력을 했고 전문가 제도가 있었습니다. 전문 기자 제도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전문 기자 직위를 주고 혜택을 주고 보도의 심층성을 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불가피하게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 지난 10년 동안 가령 보도국의 수뇌부 혹은 KBS를 움직인 사람들은 전문가가 불편한 겁니다. 너무 잘하니까 논쟁을 하면 지잖아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방향으로 통제를 하고 싶은데 내가 아는 게 적으면 전문가를 안 키워버리는 거죠. 그럼 굉장히 쉽죠. 너나 내나 같은 실력인데 내가 그렇죠. 직급이 높으니까 누를 수 있죠. 근데 전문가는 적어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선배 이 사안은 그게 아닙니다 하고 조목조목 따져들면 말하기 힘들죠. 아무리 직위가 높고 권한이 많아도 결국 전문적 지식 앞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예. 메르스 사태 때 저희 의학 전문 기자가 있잖아요. 네. 제가 딱 봤어요. 의학 전문 기자가 부장을 딱 제어하더라고요. 전문가 논문 딱 갖다 대고 맞아. 수치 갖다 대고 영어로 써 있는 영어 부분. 써 있는 거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메르스를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점에서는 안전합니다. 논문으로 딱 입증하니까 딱 정리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회사는 너무 전문가가 없다. 그 홍성희 기자는 법조 전문 기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다음 인사 때도 혹시 뭐 이렇게 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지 보고와 빨리 가서 로스쿨 갔다 로스쿨 회사에서 갔다. 로스쿨 비용만 지원해주시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열정은 충분히 법 네. 전문 기자로 있는 것으로. 자 그럼 5번 댓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윤오님이 시화 김기화 기자님과 강병수 기자님이 기사들의 선정성이 어느 정도 필요해서 야마를 잘 꼽아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런 편집과 기사는 공영방송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선정성을 쫓는다면 세월호 사건 때 같은 보도가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KBS 기자님들의 기사 작성과 편집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이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네요.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네요. 예, 사실 제가 이 댓글을 봤어요. 이제 댓글 저희 모달리나 이렇게 쭉 보다가 쭉 봤는데 이 얘기를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어떤 그냥 면에서 했어? 기자를 지망하는 분들이 이렇게 불만이 있다 하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라는 얘기를 막 하는 과정에서 변명을 했구나. 네, 어떻게 일종의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런 선정성 때문에 잘 팔리기 위해서 좀 하는 게 있습니다. 야마를 예, 소위 섹시하게 해주세요. 뽑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라는 과정에서 했는데 그거까지 다 생각이 나는데 이 기사를 딱 보니까 진짜 나쁘꾸러지더라고. 어떻게 좀 생각해? 이게 약간 우리가 양념 선배 왜 친다고 반성 하잖아요. 안 하고 막 자기가 안 하고 좋은 지적이야. 줘야 돼. 등용당하네? 나도 그럴 때 있어. 그 넘어가더라고.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정말 죄송합니다. 또 뭐 인터넷을 치면은 클릭 수를 유도하기 예,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영원한 유혹 같은 거 아닙니까? 정말 유혹이죠, 정말. 어떤 아이템을 취재하고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 자체부터 유혹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쓰는 기사 내가 방송하는 게 좀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고 임팩트 있게 전달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대부분 그러다 보면 선정성의 길로 가죠. 네. 그거를 지양해야 되는데 방법은 뭐 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감시를 해야죠.
어디에서 걸어질지 모르니까 개인 기자 차원에서 노력하고 데스크 차원에서 노력하고 편집부에서도 보고 나중에 시청자 사후 평가도 보고 그러면서 피드백 받아서 다시 또 수정하고 뭐 이런 방식밖에는 달리 길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강병수 기자 이거. 네. 블루 타브리스님께서 다른 언론의 잘못된 점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KBS는 공영방송이지 않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조중동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대로 알려주세요. 한경우가 문제 있다. 그러면 취재하여 보도해주세요. 진정한 동업자 정신은 다른 동업자가 잘못된 부분을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함께 올바른 길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런 댓글도 우리 꾸준히 달려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니네 특히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던 게 뭐냐면 예전에 TV조선 방정호의 딸 전무의 네. 따님이 갑질을 했는데 그게 이제 토요일인가 MBC에 나왔는데 KBS 그걸 이제 받아쓰지 않은 것이죠. 후속 취재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KBS 니네 뭐 조선일보 뭐 감싸주기냐 동업자라고 감싸주냐 언론에서 거의 안 받았거든요 그 기사를.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문제가 되고 이제 그 전무가 이제 뭐 사퇴하니까 그때 우리가 첫 리포터 나왔어요. 그에도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조선일보와 KBS가 동업자 정신이 있어서 우리가 안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죠? 네. 그건 네, 알죠. 그건 알죠. 그건 그런 시청자분들 아실 건 거예요.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딸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보도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인이면 당연히 이건 100% 인용 보도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초등학생 딸인데 이걸 보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 첫 번째 고민 지점이었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단독도 아니었을 뿐더러 언론사로서 단독이 있으면 욕심이 더 생겨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겠죠. 첫째는 MBC가 먼저 터뜨렸고 그런데 터뜨렸는데 이게 명쾌하게 이건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고민이 생겨버렸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좀 늦은 이제 안 하기로 처음에는 했던 거죠.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다른 측면에서 걸릴 수 있겠다. 윤리적 측면에서. 그래서 보도를 했었던 겁니다. 일단 시청자분께서는 언론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많으세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KBS는 왜 취재나 보도를 하지 않느냐. 사실 저는 그런 취재나 보도를 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 기자나 옥 기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희가 그러니까 같은 언론사여서도 그러니까 언론사들끼리 전쟁하자는 거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기사를 안 썼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예전에 막내일 때 그 KBS 앞에서 하는 집회를 취재를 갔어요. 그러니까 KBS가 잘 못했다고 하는 집회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영등포 라인이어가지고 저희 관할에서 일어나는 집회를 취재 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거기 취재를 가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근데 데스크가 그거를 지우시더라고요. 그래서 KBS 뉴스에서 KBS가 뭐 이러이러하다고 바로 잡으라고 뭐 주장했습니다라고 나가는 게 당신을 앵커가 읽는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이상하냐. 그래서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거야말로 공영방송. 그렇게 해야지. 그런가요? 이러면서 근데 데스크가 그걸 삭제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걸 과거에. 삭제한 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자산뉴스에 대해서. 그 정도로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부 비판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였고 언론사들끼리도 약간 그 동종업계끼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인식도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전쟁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진짜 웃긴 얘기죠. 이른바 매체 비평이잖아요. 네. 그 타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에 관해서. 근데 매체 비평은 우리 정통 뉴스에서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매체 비평 프로그램 따로 있어야 되죠. 물론 지금 저널리즘 제의를 통해서 하는데 약간 형식이 바뀌었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디어 포커스에서 매체 비평을 한 1년 가까이 해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배웠어요. 아, 이게 정말 잘못된 행위였구나. 그리고 내가 비판을 하다 보니까 다시는 이 짓을 하지 말자. 스스로 네. 각성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 훈련도 되면서 동시에 인식의 지평도 넓어지고 되게 많이 배웠어요. 밀크맨 3. 가짜뉴스 팩트체크하는 코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건 오랜 고민이었죠 우리도. 사실. 우리도 지금 팩트 체크는 아이템으로 가끔 나갑니다. 네, 지금까지 2번 나왔을 거예요. 예. 그 로고 만든 지는 지금 몇 달 됐는데, 근데 이게 팩트체크를 사실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이게 사실. 그 의지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이 낮은 팀이 될 수 있습니다. 팩트 체크를 만들면 아시는 것처럼 네. 굉장히 어려우면서 잘못 팩트 체크를 하면 대형 사고를 낼 수 네.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가 틀려버리면. 접근이 어렵고 근데 뻔한 걸 하면 하나만한 걸 하게 되고. 네. 노잼이죠. 그래서 팩트 체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살얼음을 걷듯이 접근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아이템 잘 안 나오고 있는 측면도 있고. 저는 팩트 체크 팀을 만들자고 손을 들면 기자들 다 도망갑니다. 하시겠어요? 전혀 안 하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힘든 작업이고 욕 계속 먹고 예. 그래서 뭔가 특혜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어려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 가끔씩 지금 하고는 있죠. 하고는 있죠.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팩트 체크라는 게 좀 더 자주 9시 뉴스에 등장할 거고 좀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그러면 다음 댓글 우리 홍성희 기자가 8번 읽어주세요. 네, 정수진님이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얘기를 메인 뉴스 시간에서 할 수 있느냐가 변화의 기준이 아닐까요? 메인 뉴스 시간에 실수한 거는 그 시간에 바로 잡아야지. 다른 시사 프로에서 백날 대신 반성해봤자 실제 보도하는 기자들이 반성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늘 사과를 하기 때문에 대신 사과했지. 저희가 대신 사과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프로그램 컨셉 자체가 담당 기자한테 가서 직접 사과를 받아내는 거긴 한데 예. 이게 유튜브에서 하는 것 같이 예. 메인 뉴스에서 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그 뉴스에서 그렇게 매번 사과할 수 있을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확약을 드리기는 어렵고 분명히 요구는 정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투명해야 되고 솔직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드러내고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해서 신뢰도를 높여야지 감추고 축소한다고 될 일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매번의 취재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과 실수를 매번 뉴스에서 반복적으로 매번 사과하는 뉴스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러다 보면 그래서 어느 선에서 사과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지는 네. 좀 고민입니다. 김기아 선배 예. 대신 불러서 여러분께는 댓글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나와서 사과하실 때. 저도 여기서 한번 사과해봤는데 9시에서 맞아, 얘도 사과했어요. 얘도. 제가 여기서 한번 사과해봤는데 예. 사과하기 여기 참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중계차를 할 때 생중계로. 네. 근데 그게 이제 심지어 기사화가 되고 인스타에 막 돌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도 해명을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걸 메인 뉴스 나가서 제가 할 수가 없고. 잠깐만 여기서 이제 홍성희 제가 기자예요. 해명을 했죠. 왜냐면 법조팀에서 이제 항상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전자를 예, 많이 예. 주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됐다. 이렇게 좀 소명을 하니까 또 다 이해해 주시고 괜찮은 자리였어요, 그때.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진짜로 선배 말대로 솔직해야 숨긴다고 돼요. 숨겨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 알게 되고 그냥 솔직하게 까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이제 바뀌는 뉴스에서 좀 더 이제 앵커의 여지가 더 많이 주어질 거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가볍게 사과할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는 아니고요. 네, 다만 네, 사과도 너무 무겁게 하다 보면 안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출연 와중에서 근데 잠시 전에 나간 인터뷰 중에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다. 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인데 기자가 아마 뭐 약간 차고가 있었던 모양 이렇게 가볍게 언급하면 그거 자체가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방식의 뭐 수정 사과가 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마지막 두 댓글 우리 강명수 기자 짧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유튜브에 지환님께서 차기 9시 뉴스 앵커는 김기화로? 네. 어째 선배 긴장 안 내가 되세요 혹시? 앵커의 상인가? 제가 대댓글에 달았지만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네, 저는 요거만 계속 할 생각이니까요. 네, 걱정 마시고요. 어때 홍 기자는 앵커 생각 있어요? 아니 뭐 저도 그냥 강한 허리로 약간 여지가 있었어. 약간 지금 한 템포 쉬었네. 강한 강한 허리로. 허리로. 일단 강한 지금 허리로 할 수도 있죠. 앵커. 다음 앵커 오디션에 꼭 지원하시고요. 자, 앵커가 되면 예. 뭐가 많이 바뀌어요, 선배? 많이 바뀌는 건 제 저녁이 없어졌다는 거죠. 저녁이 있는 삶이 없어져서 아침이 있는 삶이 생기잖아요, 대신에. 그렇지는 않죠. 지금 바뀌는 체제는 제가 아침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편집회의에 들어가서 네. 관여를 할 그렇죠. 거고요. 뉴스 방향과 논의를 할 거고 어느 출연자가 세팅되면 이 출연자가 적절한지 제가 판단을 할 거고요. 네. 필요 없으면은 과감하게 이 출연 뺍시다. 다른 걸로 갑시다 할 거기 때문에 아침도 포기를 해야 돼서
그래서 오늘도 안 하시고 10시에 나오는 거 되게 불편했어요. 나의 너무 늦는 거 며칠 안 아니야? 남은 저녁이 있는 삶을 네가 이것까지 뺏어갈 수 있느냐.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앵커는 진짜 이 모든 사안을 다 이상적으로 본다면 다 알고 앵커 멘트를 그치. 본인이 쓰고 네.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해요. 처음 댓글처럼 기자만 읽어주는 앵커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네.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그게 과거식의 이제 앵커였던 네. 건데 지금은 이미 그걸 다 넘어서서 해석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어찌됐건 좋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참 이건 좀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왔었죠. 물론 뉴스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러자고 여러 번 주장도 해왔지만 정작 그럼 네가 해. 누군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참 좀 난감합니다. 너무 어려운 네. 일이.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는 순간 끊임없는 품평이 대상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잘하나 못하나? 왜 저렇게 할까? 근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뉴스는 할 수 없거든요. 댓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댓글을 단 분들의 견해가 보편적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분만의 그렇죠. 개성적인 어떤 느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맞추면 또 다른 분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맞습니다. 계속 나오죠. 이런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버릴 건 버리고 네. 채울 건 채우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24년 차 고인물 기자에게도 엄청난 도전이다. 사실 도전이다. 이런 말씀. 하는 거야. 저 닉네임이 고인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KBS 뉴스의 새로운 앵커 엄경철 기자님을 모시고 댓글 읽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엄 기자 어떻게 출연 소감 어떠신지 해보시니까. 나오기 전에는 이 밤중에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매일 그 생각을 그랬었는데 해요. 사실.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그런데 한 시간여 진행을 하다 보니 행복 지수가 높아졌습니다. 즐거웠어요. 재밌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또 모셔야겠네요. 9시 뉴스 끝나고 바로 같이 오는데 같이 손잡고 또 오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 홍 기자는 어땠어요 오늘? 저는 되게 선배에 대한 뭐 원래도 믿음이 있었지만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 뉴스가 그래 바뀔 수 있다는 저도 약간 회의적인 편이었지만 희망이 전 솔직히 말해서 느꼈어요. 네. 헌법같이 말씀하신 부분도 너무 맞아. 너무 공감하고요. 네. 저는 사실 그 엄경철 선배가 한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더 전에 아직 SD 화면일 때 그때도 잠깐 좀 TV에 자주 나오셨을 때 있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고 그때는 KBS가 잘 나갈 때였으니까 KBS 뉴스가 뭐 사회 수업 이럴 때 교보제로도 쓰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봤던 선배여서 아직도 TV에서 나오는 사람 막 이런 게 있어서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신기한 게 오늘 하루 종일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연예인 보듯이. 신기하다. 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보시는 분들이 뭐 완전히 다 만족하시진 못할 거예요. 모든 답변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근데 제가 늘 대댓글에 다는 것처럼 저는 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욕먹을 용기가 있다. 우리는. 전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욕먹을 용기가 있고 욕먹을 용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고 그 욕을 마땅히 먹을 건 먹고 대놓고 반성하고 그리고 변화를 하진 못하지만 변화하겠다는 노력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KBS 새로운 뉴스도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돼지띠해 2019년 기해년에도 여전히 배가 고플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열혈 사내수공업 방송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콩 팟캐스트 저희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댓글을 읽어주는 기자들이 파헤쳐줬으면 하는 기사. 오늘 저처럼 스튜디오로 소환하고 싶은 기자가 있으시다면 이메일 리플라이 KBS gmail.com에 제보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검색하셔서 메시지 남겨주세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반응에 늘 배가 고픕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갔다 오더니 약간 맞죠? 끝인 것 같은데. 아이고 달달한 느낌을 다 들고 왔어 거기다. 하와이에 그냥. 썼어야 됐는데. 그래.